잘려서 이어서 조금 붙여서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13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이런 추론식의 문제도 등장을 했을 때 하지 말고 이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구조화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뭘 요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베지턴 우주 체계가 붕괴한 후,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답이 됐었던 2번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차례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되었다라는 건, 이 금리라는 단어가 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똑같은 말로는 금의 가치입니다. 자, 금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통화 공급은 감소합니다. 자, 금리가 인상했다는 거, 즉 돈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통화 공급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100원 주고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100원을 줬다면 이제는 50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달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외국한테서 수입을 하더라도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A국의 정부는 자 플러스 소득세 감면과 그다음 플러스 군비 증대가 있어요. 이거는 또다시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금리 인상이 두 번째로 올라가게 되고요.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의 외국 자본이 유입되게 됩니다. 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것도 왜 그런가 봐. 이것도 예전 수능에 오버슈팅 비문학과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자, 외국 돈이 있어요. 근데 A국이라는 나라와 B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5%였고 여기가 한 4% 정도 됐었어, 금리가. 그러면 이제 4%보단 한 6% 정도 됐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더 투자를 하고 싶겠냐는 거지. 선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외국 자본이 이제 B국으로 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칩시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한 10%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A국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얘기는 외국 자본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돼요. 선생님, 금리 인상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다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일단은 넘어가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육을 하며 각기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ABC는 외환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했고 허용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국의 통화에 대해서 재밌어요. A국의 통화에 대해서 B국과 C국의 통화는 각각 50%, 30%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건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내가 예전에 이 1,000원에 1달러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즉 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내가 뭐예요? 1달러를 500원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이꼴 환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똑같다?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똑같다. 이 이야기를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뭐가 올라가야 돼요? 원래는 A국에 대한 이 B국에 대한 이 얘기가, 얘가 이제 환율이 계속 내려가야 되는, 그죠?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지. 너무 환율이 내려가면 안 좋으니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B국이 50%, C국이 30% 내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잡을까? 1달러. 그래서 그다음에 1,000원. 그다음에 100엔. 이런 식의 구조화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50%가 됐다는 건 뭐예요? 얘가 500원이 됐다는 얘기고 얘가 70엔이 됐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그래서 억지로 이 한국의 돈의 가치와
이 C 일본의 돈의 가치를 억지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환율이 얘에 대한 얘네들의 환율이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게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되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억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식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A국의 통화 신뢰도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금리가 인상이 되고 통화 공급이 낮아졌어요. 이거 말이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미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뢰도가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죠. 자, 이거를 당연하게 이제 접근하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됐다면은 우리는 어디서 봤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자, 적자가 되면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고,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희소성이 떨어지게 돼요.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가치는 더 낮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뢰도 저하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즉 희소성이 낮아져야 신뢰도 저하가 되는데, 오히려 그죠? 돈의 가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문제 출제 원리도 확인하시고 이런 비례식,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찬찬히 비례식의 중요성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2번.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의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됐어요. 자, 그럼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다 보세요. 1,000원에서 500원이 됐죠. 그럼 1달러의 가치는 예전에는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500원만 주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치는 어떻게 됐다?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하겠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참 재밌어요. 자, 이것도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500원이 됐으니까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C국이죠. C국이 100엔에서 70원까지는 좋아요. 얘도 당연히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의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길 보고 싶은 거죠. 여길 보고 싶은 거. 원래는 1000에서 500, 100에서 70이었는데 요걸 이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1000원을 140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비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예전에는 C국 입장에서 100원 주면은 1,000원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얼마예요? 140원을 줘야 1,000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즉 B국의 가치가, B국의 돈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C국의 돈의 가치가 내려간 거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C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환율은 어떻게 된 거랑 똑같다? 올라갔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락했군이 아니라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그죠? 이런 사고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볼까요? 4번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에 대한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의 경상수지가 개선되었군. 자, 여기서 집중해 보시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락을 했어요. 자,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는데, 이제 우리는 위에서 이걸 확인을 했어요. B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이 상승을 했고, 즉 이꼴 C의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를 어디랑도 연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수입과 수출에 연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거 천천히 볼게요. 1,000원이 1달러였는데 환율이 떨어졌어요. 500원이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 2,00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했다고 칩시다. 자, 예전에는 이 1달러짜리 물건 A를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A를 얼마 주고 사야 돼요? 2,000원 주고 사야 된단 말이야. 즉 우리 입장에선 그 물건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졌죠. 그래서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수입은 감소됩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 물건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 입장에서 우리 존 입장에서는 어떨까? 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1달러를 주면 이 1,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0.5달러만 줘도 그 1,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수출이 상승하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수출이 올라가고 수입이 떨어진다라는 건 경상수지가 어떻게 된다? 흑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거를 뭐로 볼 수 있다? 개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수출이 많다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인 거고 수입이 적어진다라는 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지금 보세요. 환율과 수입과 수출과 경상수지에 대한 뭘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수능장에서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다른 조건이 모두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민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경상수지가 약화되며 그 완화 방법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이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거겠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환율을 뭐 했어요? 환율을 하락시켰단 말이야. 이걸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상승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가 되게 상충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도 얘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경제 기본. 이 경제 기본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따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게 교과서가 일단 기본이기는 해요. 1학년 정도의 교과서. 이 경제를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배우긴 배웠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없잖아. 이거를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모의고사 있죠.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요. 다 풀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지금 이 환율 이 역사적으로 점점 발전을 합니다.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시장 체제라든지 이런 오버슈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 등장하는 이 개념들을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축적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과거에 있었던 모의고사의 정보를 너희들이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플러스 EBS입니다. 이 EBS에서 등장하는 이 소재들을 여기와 연동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필수적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EBS도 찝어드릴 거고, 과거 기출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영상들도 이런 유튜브 영상들도 다 연결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다 갖고 가려고. 여러분 욕심쟁이가 돼야 돼요. 포기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나 나오면 이거 틀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 1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챙겨가면서 우리의 그런 사고들을 좀 확장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고전 시가까지는 좀 볼 텐데 탕군가라는 작품이에요. 재밌죠? 이것도 EBS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위백규의 농가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새로운 작품인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거의 다 해석이 되는 그런 시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시조죠. 한번 봅시다. 자, 탄군가라고 해서요. 이 궁핍함을 탄식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작품이고요.
자, 이 후기의 작품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 되게 문란해져요. 계급 체외가.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이기 때문에 이 벼슬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에 대한 권위가 위치가 되게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기에 이 자연 친화 혹은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 이런 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가 되었다면 후기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게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죠. 그래서 주제를 조금 요약을 하자면 너무나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궁핍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를 해야 되고요. 노동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고난 그리고 갈등 그런 슬픔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승화시키는가? 이런 식의 변화 과정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춘일이 지지하여 뻐꾸기가 보채건을. 자, 춘일이라는 단어 나오죠. 항상 이제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배경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배경에는 이제 시간과 이제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짚고 갑니다. 춘일이니까 봄이네. 봄춘자죠. 자, 지지하여 뻐꾸기가 보채건을. 자, 이 표현도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춘일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뻐꾸기가 보챌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고 뻐꾸기가 지금 춘일이 가고 있는데 너 진짜 뭐 하고 있냐? 라고 나를 보채고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관용적 표현이 나올까? 자, 농사에서는요. 항상 뭐가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하고요. 날씨가 중요해요. 같은 말인데 그 시기에 그 작업을 못하면 농사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봄에 뭘 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뻐꾸기가 자꾸 너 뭐 하냐? 너 빨리 씨앗 심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떤 감정이야? 촉박함. 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관용적으로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린의 쟁기였고 서사의 호미를 얻고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자, 무슨 표현일까요? 동린, 동쪽에서. 서사, 서쪽에서예요. 서. 그래서 쟁기를 얻고 호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쟁기도 없고 호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난이에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뭐도 나오고 있어요? 대꾸법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간신히 마련했는데 올볕이 한 말은 반 넘게 누가 먹어요? 쥐가 먹어요. 그리고 가장피 조팥은 서너대 붙였는데 우리 하나한 식구는 이리하여 어이 살리. 자, 서리법 보이시죠? 잘 수가 없다. 자, 한 춥다. 추울한 자. 아 배고플 하자요. 우리 아사 기아 할 때 있죠.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 식구는 이리하여 어이 살겠는가. 그래서 쥐가 먹고 다 썩어 버렸고 이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양반이 이런 현실적인 모습을 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사실적인 글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략. 자, 배틀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두고 소시로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자, 노동을 해야 되는 배틀북이라든지 이 시루, 이 밥을 만들어야 되는 떡을 만들어야 되는 시루 역시도 어때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세시상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올리며 원근 친척 내뱅 왕갱은 어이하여 접대하였고 서리법 쓰고 있고요. 접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제사도 못 지내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면 이제 친척이 오잖아요. 근데 친척에 대한 대접을 해요 못해요? 친척 대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냐는 거지. 참담함이죠. 참담함. 슬픔.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이 참 많다. 이 원수 궁기를 어이하면 열 수 있겠느냐. 이 원수 같은 궁핍한 귀신을 어떻게 하면 열까.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붙여 전송하니. 그래서 이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궁핍한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뭘 짓는 거야? 제사를 지어요. 그래서 길 안 난 좋을 때에 새 방으로 가라고 하니까 웅얼웅얼 원노하며. 자, 감정 나오면 체크입니다. 원노하여 이르는 말이. 감정이 나왔는데 이 원노가 누구의 원노일까요? 이 궁기의 감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조심하세요. 여기서부터 대사를 칩니다. 궁기가 대사를 치는 거예요.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노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이 없었는데 어디가 누구 말 듣고 가라 하여 말하는가. 까지가 이제 군기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대화체예요. 서로를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군기를 뭐 한 거야? 의인법을 한 거야. 추상을 구체화시킨 거죠.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협박을 하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내 말도 다 옳더다. 무정한 세상은 태조보에서요. 태조 나옵니다. 세상은 날 다 버렸는데 너 혼자 신뢰가 있어서 나를 버리지 않았거늘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깨로 열 것이냐. 하늘 만든 이내 궁핍함을 설마 한들 어이하겠는가. 빈천도 나의 분수이니 서로에서 무엇하겠는가.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결국은 관용적인 얘기란 말이죠. 이 사람 뭐예요? 사대부예요.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해서 이걸로 벗어달라고 노력도 했지만 결국은 어떤 태도를 보여요? 어이하리. 무엇하리. 서리법이지만 뭐예요? 어이할 수 없다. 무엇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이런 정리들을 뭘 보여준다? 받아들임. 이 감정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무슨 관점이라고 볼까요?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게 그 당시 사대부의 수액이에요. 남 탓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운명이라는 거지.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3학년을 진행했다면 EBS 작품이니까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실제로 EBS에 실려 있는 부분이 이쪽이었죠. 이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이 나왔을 때 앞과 뒤쪽도 다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시사하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농가 볼까요? 농가 벌써 농가 이것도 농가인데 이것도 공통점은 뭐냐면 농사예요. 농사. 좀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궁핍한 거고 여기는 농사에서 해피해요. 서산에 돋은번 빛이라고 구름이 나지막히 내린다. 자연 묘사죠. 비온 뒤 묵은 풀이 누구 밭에 우거졌는가. 묘사죠.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그러니까 풀이 너무나 밭이 우거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모내게 해야 돼요. 뽑아야 된단 말이야. 풀을 뽑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그 당시에 뭐였던 거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적인 것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서로 이게 뭐 하는 거야? 품앗이 하는 거죠. 그 당시 농가의 사실적인 노동의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면화는 세 달에 네 달에요. 이른벼의 편은 뭐가 곱난가. 5, 6월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시간의 흐름 보이시죠?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 만들 때 날 위해 만드셨다. 그래서 뭐예요? 하느님. 이것도 이제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아이는 낚시실 가고 집사람은 저리채를 치고 있어요. 새박 익을 때 새수를 걸러서요. 낚시 그다음에 나물 그다음에 밥, 술 이런 거 다 뭐예요? 풍요로움이죠. 소박한 삶 정해져 있어요. 아마도 밥 드리고 잔잡을 때 나 감정 뭐예요? 흥겨워하노라. 해피하죠. 해피. 똑같은 소재지만 완전 다르죠. 이건 초이라서 그래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좀 보면 자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계절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 요게 이제 좀 거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 정도인데 일단 자연물들이 아니어서 일단 틀렸고요. 그리고 이 매칭이 된다. 계절의 변화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이제 봄에는 이러했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매칭이 만들어져야 돼요. 매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화자의 의식 전환은 어디서 있었어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은 해주시면 돼요. 문학에서 뭐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면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제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와 이거는 매칭되지 않아요. 자, 2번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애매하고요. 나열한 부분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했는데
뭐 설의 뭐 풍속, 이 풍습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단오날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시기에 모내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엄청 쉬워요.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거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끝났어요 벌써. 이 한 줄로 요 얘기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주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배경, 시간, 공간 반드시 따야 된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풀린다. 33번. 자, A에서